안녕하세요. 뉴진 성형외과 권유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벡트라 H2로 촬영하고 나서 가상 성형을 하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가상 성형을 해야 되는지 수술 전 계획 단계에 대해서 실제로 환자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도 벡트라 H2 장비로 스캔을 하고 나서 코 성형술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코 성형술을 누르고 프로필 라인을 누른 다음 코를 확대를 해서 환자분이 계신다고 하면 저와 같이 어떻게 높일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고정되는 점을 찍어주고 이 코끝을 얼마나 높일지 코끝을 한번 높여보겠습니다. 턱 끝에 비해서 코끝을 이 정도 높이고 매부리 아래쪽이 살짝 높아 보이기 때문에 매부리 아래쪽을 살짝 높여주고 매부리는 살짝 낮추어 줬습니다. 코끝을 조금 더 얄쌍하게 만들고 이 파란색 선은 원래 모양, 그리고 이 초록색 선은 제가 임의로 가상 성형으로 높여본 모양입니다. 결과 보기로 분석을 해보면 이전에는 코끝이 아래를 보고 있지만 지금은 가상 성형 후 코끝이 위를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조금 더 여성스럽고 세련돼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팅을 조금 더 맞춰보면 조금 더 여성스러운 코 모양이 되고 결과를 보면 전후를 이렇게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결과적으로는 코 끝을 높이고 매부리를 살짝 낮춰주었고 실리콘 같은 것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도 시간에 따른 변화로도 가상 성형 전, 가상 성형 후 코끝은 높아지고 매부리는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쪽 이미지를 동시에 볼 수도 있고 이미지를 중첩을 해서 반투명한 부분은 전보다 높아진 부분, 그리고 전보다 매부리는 낮아져 있기 때문에 매부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이미지가 마음에 든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저는 이것을 수술 후 목표로 놓고 수술을 하면 수술 전후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코가 실제로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얼굴이 작은 편이라서 코가 커 보이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일반적인 코 수술로 코끝을 높이고 실리콘을 넣어버린다면 코만 너무 부각되고 이상해 보일 것 같습니다. 한번 가상 성형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준점을 정해주고 코끝을 높여보면 코가 뭉툭하기 때문에 코끝을 어느 정도 높여서 코끝을 줄여주고 나면 매부리가 있는 큰 코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서 매부리를 조금 줄여주는 수술 가상 성형을 해보고 나면 코끝을 살짝 줄이고 나면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전보다 코 사이즈는 줄었지만 조금 더 여성스러운 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끝이 너무 뾰족한 느낌이 있어서 뾰족한 코끝의 느낌을 살짝 줄여주고 매부리를 조금 더 줄여주면 수술 전에는 가상 성형 전에는 매부리가 크고 뭉툭한 코끝이 아래를 보고 있었지만 가상 성형 후에는 코끝이 조금 더 얄쌍해지고 코끝이 조금 더 위를 향하고 있고 매부리가 줄면서 매부리가 커서 나타났던 투박한 느낌이라던가 약간의 남성적인 느낌이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를 해서 시간차로 비교를 해보면 가상 성형 전 매부리가 크고 뭉툭한 코끝이 매부리가 줄면서 조금 더 얄쌍한 코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미지를 동시에 놓고 보면 전후를 비교를 할 수가 있고 중첩된 이미지로 보면 약간의 반투명한 부분만 실제로 높이가 높아진 부위이고 나머지는 보이지 않는 것이 부피가 높이가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첫 번째 케이스에 비해서 매부리가 조금 더 큰 경우입니다. 그래서 코끝을 살짝 줄이고 뼈 매부리와 연골 매부리를 같이 줄여주면 이걸 원하는 모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술을 한다고 하면 계획을 이렇게 잡고 딱 이렇게 만들면 아마 환자분이 되게 만족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보통 코 성형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케이스인데요. 코끝도 약간 둥글면서 뭉툭하고 작고 콧대도 낮아서 코끝도 높이고 콧대도 높이고 싶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입을 가상 성형 벡트라 이미지로 만든 상태이고 코 성형 수술을 가상 성형 수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 수술을 할 때 코끝을 턱끝과 입술에 비례해서 원하는 만큼 높여주고 콧대도 입술 이마 라인에 비례해서 적당한 높이로 높여주게 되겠습니다. 파란색 선은 원래 코, 초록색 선은 가상 성형 후 콧대 높이입니다. 전보다 코끝도 좀 더 얄쌍해지고 조금 더 위를 보고 있고 콧대도 좀 더 높였습니다. 이마 높이가 있기 때문에 코 미간 부위를 더 높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높여보면 이 정도까지는 높일 수가 있겠고 조금 더 원만하게 곡선을 그려주고 나면 가상 성형으로 코끝을 줄이고 높였고 콧대를 같이 높여준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차로 분석을 해보면 이게 수술 전, 가상 성형 전, 가상 성형 후, 가상 성형 전, 후 이미지를 나란히 보면 턱끝과 입술에 비해서 코끝이 올라온 높이가 보이고 콧대도 높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중첩된 이미지로 보면 반투명한 부분만큼 코끝과 콧대, 미간 부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대부분 수술을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이 이런 경우가 되겠으며 이 코끝을 얼마나 높일지, 어떤 각도만큼 올릴지 내릴지, 미간 부위를 얼마나 높일지, 미간에서 코끝까지 오는 라인이 직선으로 할지 반직선으로 할지 반곡선으로 할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가상 성형은 실제 수술로 결과가 이어질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맞춤형 보형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가상 성형을 하더라도 이건 서로 수술하는 사람의 머릿속에만 있는 목표였지 실제로 이것을 정확히 구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맞춤형 보형물 3D 핀미코 같은 것이 나오면서 자기 환자의 얼굴에 맞게 CT 이미지를 보내고 나면 코뼈와 연골의 굴곡에 맞게 맞춤형 보형물을 이런 벡트라 목표에 맞게 맞춰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보형물 자체는 자기 환자의 뼈와 연골의 굴곡에 꼭 맞는 보형물이 완성이 되고 이 라인 또한 벡트라로 만든 목표 이미지와 거의 흡사한 라인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수술하는 제 입장에서는 코 성형 수술이 코끝 수술이 대부분이긴 한데 가장 중요하긴 한데 코끝을 원하는 각도와 높이로 맞춰서 만들어주기만 하면 그렇게 하고 나서 핀미 보형물 넣기만 하면 벡트라 이미지와 거의 같은 수술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실제 수술한 제 벡트라 전후 그리고 수술 후에 벡트라 이미지를 찍어서 같이 한번 비교를 해드리는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